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 뚱냥이들 너무 많거든요. 부족보다 과잉이 더 문제인 시대입니다. 주변에 영양가 넘치는 사료가 너무 풍부하고 간식이 너무 풍부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다이어트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다이어트란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 뚱냥이들 너무 많거든요. 데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보다 이제 과한 영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영양가 넘치는 사료가 너무 풍부하고 간식이 너무 풍부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부족보다 과잉이 더 문제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얘들을 살을 뺄 수 있는지, 다이어트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이어트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요, 주당 체중의 1에서 2% 이상의 체중 감량은 위험합니다. 매 주마다 체중을 측정해서 전체 체중의 1에서 2% 이내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고요. 만약에 2%가 넘는 체중 감량이 주당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건 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즉, 사료양을 잘못 계산하신 거죠. 고양이는요,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잉여의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요, 가슴이나 복부에 차곡차곡 저장해요. 지방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양이가 다이어트 상황, 즉 많이 굶거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하면은요, 이 지방들을 간으로 갖다가 대사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 사용을 해요. 이때 너무 많은 지방들이 간에 한 번에 몰리면서 지방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하고 더 식욕부진에 빠지게 되고 이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즉, 어떠한 경우에도 급격한 다이어트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당 1에서 2% 이내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급격하게 살 빼는 건 극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즉,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수의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주마다 철저히 칼로리를 계산하고 체중의 감량 정도를 계산해서 다이어트를 실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3개월, 최대 5개월을 넘지 않도록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자기 주던 밥의 양이 바뀌고 자율급식에서 제한급식으로 바뀌고 맛있는 간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즉, 고양이 입장에서는 일종의 학대가 되는 거죠. 이런 학대의 기간은요, 최소로 줄여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권장은 3개월이고 최대 5개월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3에서 5개월 이내에 충분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은요, 유지용 사료로 바꿔서 다시 4개월, 5개월 유지시키시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다이어트 중에 먹는 처방식은요, 엄밀히 말하면 절대 균형식이 아닙니다. 즉, 어딘가 영양이 부족한 사료거든요. 이러한 비균형 처방식들은요, 6개월까지는 안전하다고 보통 제조사에서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먹일 경우 영양학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식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시행할 경우에는요, 5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이어트의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세상 진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음식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면요, 자, 먼저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시작합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실지를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방식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서 일종의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고요. 동물들은 간편하게 만들어진 다이어트 처방식단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저는 고양이가 만약에 먹기만 한다면 처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처방식을 먹는다면요, 먼저 용량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용량 외에는 간식도 아니면 추가적인 사료도 절대로 급여하시면 안 됩니다. 처방식의 장점은요, 일단 칼로리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요. 체중 대비 칼로리 계산이 편해서 정해진 양만 주면은 주당 1에서 2% 아주 그림처럼 살이 빠지게 되고요. 또한 적은 양을 먹여도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애들마다 대사율이 조금씩 다르고 중성화술 유무가 다르고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주간은 좀 더 정밀하게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처방식 다이어트의 단점은요, 비균형식이기 때문에 오래 먹일 경우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처방식은요, 로얄 캐닛에서 나온 오베어스티,
힐스의 RD 아니면 메타볼릭 이 정도 사료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일반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요, 이건 평소 먹던 사료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실시하는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평소 먹던 사료이기 때문에 기호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지 용량만 줄이면 되는 비교적 편리한 방법에 들어갑니다. 우선 물 외 간식 같은 건 일체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평소 먹던 사료량의 25% 줄여서 급여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지켜본 후에 그래도 체중 감량이 충분하게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요, 거기서 또 한 번 줄이셔야 됩니다. 역시 목표는 주당 1에서 2% 체중이 빠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당 2% 이상의 체중 감량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 유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사료에 익숙해 있던 고양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캐킨스 다이어트법인데요.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주장한 다이어트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캐킨스 다이어트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 사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요,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못 돼서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 패드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애킨스 다이어트는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탄수화물 함량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다이어트법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건사료가 아닌 캔사료만을 급여해 다이어트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어트보다는 유지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효과가 꽤나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도 저탄수화물 고단백식이 다이어트법은요, 이미 입증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 어떤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실시할지 여러분이 이미 입장을 정하셨다면요,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운동으로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 또 대사율을 높여가지고 다이어트에 약간은 도움이 되고요, 또 유지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놀이, 집사와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해주세요. 사람도 다이어트 식단과 더불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많이 놀아주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사료를 주실 때는요, 조금씩 자주 주실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 하루 2번 정도 먹던 고양이라도요, 하루 4번까지 횟수를 늘려주세요. 즉 2번 줄 거를 4번으로 나눠서 4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공복감이 길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얘들의 괴로움을 줄여주시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퍼즐 먹이통을 활용합니다. 고양이들이 탁탁탁 움직이면 사료 알갱이가 한두 알씩 떨어지는 퍼즐 먹이통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기에 사료를 집어넣고 열심히 운동하고 굴려야 사료가 조금씩 나오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해줍니다. 물론 사료량은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될 양의 일부를 이 퍼즐 먹이통을 활용해서 먹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배고픈 상태에서 조금 더 얘들이 어떤 운동도 하면서 그 다음에 배고픈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요, 먹이통을 굴려서 먹이를 조금씩 먹게 돼요. 그래서 공복 기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원하는 형태의 다이어트에 아마 근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고양이 비만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대이면서 방치행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만 돼요. 집사로서의 본분은 주인님, 즉 양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